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투자를 먼저 해보시겠어요? 쉬운 투자? 아니면 어려운 투자? 자연에도 순리가 있듯이 투자에도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호랑이로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부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무서운 짐승을 상대할 수는 없겠죠. 토끼와 같은 손쉬운 사냥감으로 시작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토끼 같은 쉬운 사냥감은 어떤 투자일까요? 바로 추세를 가지고 있는 투자를 말해요. 대개 생산 사이클이 긴 자산이라면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곡물이나 부동산, 운임지수, 조선업 같은 것들은 일단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쉽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에서 마구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승도 하락도 비교적 한동안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곡물 수급이 딸린다고 해볼게요. 곡물은 수확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음 수확 때까지는 계속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곡물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곡물은 부족하게 되는 그 즉시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다음 수확 때까지 매수 포지션을 함부로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나면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배추 더 심어야겠는데 하겠죠? 그럼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걸 상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한 가지 더 고민하실 것이 있어요. 곡물, 특히 옥수수에 투자하실 때는 유가의 흐름도 함께 관찰하셔야만 한다는 점이에요. 옥수수는 대체 에너지 생산에서도 쓰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아프리카 열병 등으로 씨를 받으려고 키우는 돼지, 종돈마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돼지의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이후 중국에서는 돼지 사육두수를 급하게 늘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사료로 쓰이는 곡물이 덩달아 오르게 되었죠. 2021년에는 너무 급하게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옥수수나 대두 대신 다른 곡물로 대체를 하라는 지시를 했었을 정도였죠. 조선업종이나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개념의 투자가 가능하겠죠. 보통 배를 만드는 데에는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배가 부족해지면 선박운임은 한동안 오르는 속성이 있어요. 한때 부도 위험까지 갔었던 HMM이라는 해운주가 최근 흠슬라라고 불릴 만큼 2020년부터 계속 오를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선주들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물동량이 줄지 않았던 게 이유였죠. 컨테이너의 운임을 지수화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는 건화물 지수도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번엔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매년 60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었어요. 그러나 주택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0만 채 정도가 새로 필요한데요. 이 공급 부족 사태는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됐었죠. 2020년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죠. 특히나 낮은 금리가 가세하면서 주택의 씨가 말라버렸고 주택 가격은 연간 15%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당연히 추세를 가진 아주 쉬운 투자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한동안 미국 주택 관련 경제지표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놓지 않을 테니까 기존 주택 거래량은 줄고 신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필요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먼저 말씀드렸던 곡물도 부족해서 더 생산하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들어가듯이 주택도 역시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찍어낼 수는 없는 물건이에요.
주택을 지으려면 설계하고 허가 받고 또 멀리서 전기도 끌어오고 상하수도 박스도 묻어야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새로 지으려면 먼저 택지 개발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쉽게 뚝딱뚝딱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급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추세를 가진 투자의 경우 공급 부족 초기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수익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죠. 그야말로 토끼 같은 사냥감인 셈이네요. 하지만 당연히 어려운 투자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환율과 같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이 바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무서운 짐승과도 같은 사냥감이에요. 여러분께서 장차 성장해 호랑이가 되신다면 이들을 상대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고양이 수준이시라면 그 몸으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안타깝게도 호랑이 성체가 되기 전에 죽고 마는데요. 아마도 본인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특별한 면을 갖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지 않을까요? 자신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거 나쁜 거 선별 없이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뱅가드 펀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의 수익률이 더 월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고 골라서 산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총력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들 중에서 시장을 이기는 펀드는 고작 20%에 불과하다면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 비록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문가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 많지 않아요. 하물며 개인 투자자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상태임에도 무서운 짐승을 잡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투자를 먼저 해보시겠어요? 쉬운 투자? 아니면 어려운 투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